자, 주술회전 3기 7화. 저에게는 결전의 날 같은 화가 왔네요. 드디어 제가 원작에서 하차한 그 지점까지 딱 왔습니다. 감상부터 미리 말씀드리자면 재미가 없네요. 왜 내가 원작 이 지점에서 하차했는지 정확히 알 것 같은 화였습니다. 그래도 내용이 재미없는 것과 별개로 애니 자체는 이번에도 역시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번 화는 주술회전 처음에 이타도리 친구로 등장한 사사키가 켄자쿠를 만나며 시작하죠. 이 첫 장면의 연출부터 애니의 만듦새로는 그냥 깔 게 없다 싶었습니다. 화면 속 장면을 엄청 작게 만들어서 처음에는 이게 뭔지 모르게 만들다가 그걸 갑자기 확대해서 확 나타나게 만드는 연출 방식. 굉장히 불길해 보이는 어두운 푸른 톤을 배경으로 무방비한 모습의 화면 속 인물과 함께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사멸회유의 주범 켄자쿠의 목소리. 그 켄자쿠의 마치 유감이라는 듯한 투의 대사 미안해. 이 사람한테 대체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 작품 시작 10초 만에 소름이 오싹 돋는 연출이었습니다. 다행히 별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지만요. 켄자쿠가 사사키의 손을 잡고 결계 밖으로 빠져나가는 장면도 좋았죠. 처음에는 계속해서 우울함이 감도는 푸른 톤만 보여주다가 밖으로 나오자마자 이젠 피 같은 시뻘건 붉은 톤과의 안 어울리는 대비, 푸른 톤이 주는 불안감에 겨우 적응할 때쯤 또다시 새로운 불안감을 일으키는 좋은 연출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켄자쿠는 우리 아들이랑 친하게 지내줘서 고맙다는 말을 남기는데, 그러니까 2화에 나온 이타도리 어머니가 사실 켄자쿠였다는 거죠. 왜 켄자쿠가 이타도리 엄마가 됐는지 이걸 내가 알아야 하는 건가? 아니면 나중에 밝혀지는 건가? 주술회전 본지가 오래돼서 잘 모르겠네요. 장면이 이타도리 쪽으로 넘어가고 하카리의 협력을 얻어낸 이타도리 일행은 이제 사멸회유에 참가하려는데, 이 시점에서 코가네가 나와서 새 룰이 추가된 걸 공지하죠. 그러니까 저번화 마지막에 이 장면이나 카시모의 얼굴을 보여준 것도 시간 순서를 약간 뒤바꾼 건데, 이렇게 두 갈식으로 먼저 이벤트를 딱 던져놓고 나중에 약간의 부연 설명을 더해주는 방식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연출상의 이점에도 불구하고 코가네가 본격적으로 입을 여는 순간 바로 비호감이 그냥 쌓여버리는데요. 사멸회유의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랑은 하나도 어울리지 않는 저 발랄한 말투부터 일단 비호감인데, 그 비호감 덩어리가 난데없이 화면을 꽉 채우면서 등장해서는 이 화면이 자기 것인 양 주인공들 사이로 온통 헤집고 돌아다니는 꼬라지가 굉장히 꼴보기 싫었습니다. 원작에서는 이게 하차 요인까지는 아니었지만 소리랑 움직임이 들어가는 애니에서는 이것만으로 하나의 하차 요인이 될 정도로 정말 싫었어요. 생긴 것도 꼭 씨발 뭐같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벌써부터 비호감 한 스택이 쌓였는데, 여기서 또다시 룰 설명과 룰을 이용해서 뭘 할 건지, 새로운 룰은 어떤 걸 추가할 건지, 하지만 그 룰은 기존의 이러이러한 조건에 걸리는 거 아닌가 하면서 계속 룰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찌지고 볶는 이 일련의 시퀀스, 여기도 좀 루즈하더라고요. 시작부터 8개나 되는 총칙을 던져버린 부작용이 지금 나타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메구미의 대사 총칙 8번을 역이용하자, 이것부터 바로 문제가 되죠. 여기서 총칙 8번 언급이 나왔을 때 그게 뭐였는지 저는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제작진도 그걸 알기 때문에 판다의 입을 통해서 총칙 8이 뭐였는지 물어보고 메구미가 그걸 설명하는 장면을 다시 넣어주지만, 그 다음에 나온 하카리의 이런 규칙은 영속에 저촉되는 거 아니냐는 대사는 아예 아무런 설명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찾아보니까 총칙 7번에 이런 규칙이 있네요. 게임 마스터는 사멸회유의 영속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경우를 제외하고 앞 항목에 의한 룰 추가를 인정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메구미가 제시한 포인트를 소비해 사멸회유에서 이탈할 수 있다는 조건은 사멸회유의 영속에 지장을 주는 경우니까 인정이 안 되는 거 아니냐는 건데, 심지어 이건 총칙 8번보다도 더 알기 힘들죠. 7번을 읽어도 처음 읽을 때는 어지간하면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받아들이지, 그 영속에 지장을 주는 행위일지 아닐지에 대한 예외부터 생각하는 경우는 잘 없으니까. 그래서 이왕 4화의 장면을 레퍼런스로 쓸 거면 총칙 8번만이 아니라 7번도 보여줬어야지. 이거를 그냥 뜬금 하카리가 들어와서 영속에 걸리는 거 아니냐 한마디 하고 메구미가 이렇게 하면 괜찮을 거다 하는 식으로 넘겨버리니까 보면서 얘네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자기들끼리만 아는 규칙으로 이러쿵저러쿵 떠드는 것 같아서 그 부분 굉장히 별로였네요. 그래도 이 시점까지는 아직 괜찮았습니다. 영속이 뭐였는지는 결국 애니 보면서는 몰랐지만, 결과적으로는 19일 내 포인트 변동이 없으면 사망을 피하기 위해서 유저 간 포인트 양도가 가능한 룰을 추가해야 한다. 그리고 포인트 소비로 이탈 가능한 룰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 정도는 이해
이해하기 쉬우니까요. 그 룰 추가를 사람을 안 죽이면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현재 100점 이상을 갖고 있는 카시모와 히구루마를 잡아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여기까지는 그래서 납득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타도리 일행이 사멸회유에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가 왜 이 지점에서 원작을 하차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결계에 발을 들이는 순간 메구미랑 떨어진 이타도리가 습격을 당하죠. 이타도리는 한유와 하바라는 비행기 헬리콥터 빌런한테 공격을 당하고 메구미도 레미라는 여자한테 공격당하는데 이 캐릭터들이 진짜 너무 매력이 없어요. 갑자기 새로운 캐릭터가 셋씩이나 등장하는데 얘네가 하나같이 멋있지도 않고 호감도 안 가고 재미도 없는, 이타도리 쪽은 액션이라도 화려하니까 그래도 나쁘진 않았지만 나중에 얘네 등장은 다시 하나 싶을 정도로 너무 아무 의미도 없는 일회용 느낌이 강했고, 특히 레미 이녀는 진짜 대체 뭐 하자는 애지 싶은, 이게 지금 혼자서 연극을 하는 건가? 그래서 딱 이 시점, 단행본으로 치면 18권에서 저는 그만 하차를 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시부야 사변 이후에 뜬금 사멸회유라는 누가 봐도 헌원 그리드 아일랜드 파쿠리가 나온 순간부터 이미 쌓인 스택이 무슨 말 같지도 않은 룰과 배경 설명, 그리고 막상 뚜껑 열어봤더니 시작부터 너무 매력 없는 캐릭터들, 초입부터 진지함이라고 넘는 장면들까지 더해져서 이 시점에서 정남이가 다 떨어져 버렸던 것 같네요. 그래도 그건 원작의 내용이 그렇다는 거고, 다시 말하지만 애니의 완성도는 좋았습니다. 특히 싸움이 정리되고 나서 히구루마의 위치를 물어볼 때 두 명이 각각 다르게 대답하는 장면, 거기서 나오는 두 갈래 길의 구도는 둘 중 한 명이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죠. 거기에 더해서 한쪽은 볼록 거울을 통해 두 사람을 감시하는 듯한 구도, 다른 쪽은 나뭇잎 틈새로 엿보는 듯한 구도에다가 메구미와 이타도리의 1인칭 시점으로 카메라가 움직이면서 표정을 보여주지 않는 것까지 둘 다 거짓말을 하고 있을 것 같은 굉장히 의심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특히 여기서 계속해서 얼굴이 전봇대에 가려져서 말하는 구도는 너무 의심스럽죠. 이렇게 의심이 극에 달한 와중 한 명은 히구루마가 신주쿠에, 한 명은 이케부쿠로에 있다고 말하며 이번 화가 마무리됩니다. 이번에 제가 다룰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화에서 또다시 느낀 건데, 유독 주술의 전 3기는 넷플릭스 번역이 너무 처참하네요. 표현 방식의 차이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제외하더라도 명백히 오역이고 심지어 기본적인 실수가 너무 많습니다. 판다가 야가 학장의 죽음을 밝히는 장면에서는 원래 대사가 미안 다물고 있어서 대신 미안 조용히 할게 라고 하고 있고, 자기 이름을 어떻게 아느냐는 질문에는 일방적으로 나만 아는 거야 라는 대답이 나와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나만 아는 건 아니야 이러고 앉아있고, 그리고 진짜 제일 얼탱이가 없었던 건 플레이어 천사 찾는 이 장면. 타니나카 500점, 005점을 500점이라고 번역을 처해놨는데 지금 점수가 카시모가 200점, 히구루마가 100점이니까 2카시모 1구루마 합쳐야 500점인데 시불에 2카시모 1구루마면 막말로 스쿠나도 잡겠다.